몬테크 하지 마라. 여의도 30분, 강남 20분, 판교 15분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당연히 미래성이 밝다 못해 그냥 눈부시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빠른 나만의 재테크 나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바로 학군의 미친 동네죠. 물론 좋은 의미입니다. 스카이캐슬의 학원가 장면이 있잖아요. 그 학원가 장면이 평촌 학원가입니다. 밤에 10시 전에는 이렇게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쪽 사이드로. 여기 다 학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끝에서 끝까지 다 학원입니다. 반대편에도 건물 똑같이 있겠죠? 다 학원입니다. 오죽했으면은 거리 이름이 학원가 사거리야. 그 정도로 학원 밀집 지역입니다. 경기도 1위입니다. 보시면 여기 아래 두 사진이죠. 이제 10시 넘어서부터 10시 반까지는 난립니다. 학원 버스가 막 장난 아니죠. 거기에다가 부모님들 데리러 오는 수요까지 거리가 거의 마비 수준입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다 이 시간에 이쪽으로 안 가더라고요.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그걸 인정해주고 아이들 때문에 도로가 막혀도 이해해주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용력이 있는 데만 학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가는 잘 안 생깁니다. 여러분, 학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이가 없는데? 그거는 내 문제고, 중요한 거는 내가 집을 당연히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못 팔면 시세차익 나면 뭐합니까? 사이버머니인데. 그럴 때는 당연히 아이들 키우기 좋은 학군지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됩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부동산 하락시장이 와도 그때 팔기가 쉽죠. 현금화, 즉 아파트의 최대 장점, 황금성이 좋은 겁니다. 학군만 따지면 당연히 평촌 원도심을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1편에서 설명드렸죠. 여기 상단에 눌러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 이게 목련마을 가시면 됩니다. 조금 가성비로 학군 좋은데 가고 싶다. 그럼 꿈마을 가시면 됩니다. 주차도 1.3대. 구축치고 괜찮죠. 심지어 목련 9단지 보세요. 1.4대예요. 구축치고 이 정도면은 주차 굉장히 널널합니다. 신축도 1.4대 잘 안 나옵니다. 내가 가성비로 가고 싶다. 꿈마을 보세요. 1.39대 거의 1.4대죠. 널널합니다. 그럼 나는 좀 큰 평수에서 학군도 좋고 좀 가성비 있게 사고 싶다. 꿈마을도 비싼 것 같다. 그러면 샘마을 가시면 됩니다. 샘마을 이렇게죠. 이쪽이 다 중대형 평형 이상이고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한중학교, 대한여중. 평촌에서 유일한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입니다. 그러나 난 솔직히 구축에 살 자신이 없어. 구축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의 내용입니다. 몬택하지 마라 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추천드리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지하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연결돼서 집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즉 거주성이 쾌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안 되는 아파트들은 웬만하면 추천 안 드릴 거예요. 제가 1편에서는 평촌 구도심 이렇게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재건축 편이죠. 그럼 오늘 할 내용은 어디냐? 월판선 라인인 북쪽 동탄 인덕원선인 남쪽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정말 열받아서 찍는 거예요. 왜 제가 열받았는지 오른쪽 상단 분당편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눌러서 보신 다음에 평촌편 보시면 역시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평촌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 근데 막 아는 체 하고 제가 열불 나서 그래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의 메인 테마는 두 가지죠. 월곡 판교선 그리고 동탄 인덕원선 이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판교까지 15분에 가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죠. 여기를 30분에 간다. 자, 첫 번째 평촌 북쪽이죠. 월판선 라인 지하철역 여기 생깁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 월판선 라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판교까지 15분. 자, 인덕원에서 GTX 타면은 20분이면 삼성역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 광명이죠. 흰 안산선으로 환승하게 되면 30분이면 여의도 도착합니다. 여기 있는 게 다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에요. 신안산선 26년 개통 예정입니다. 굉장히 좋죠. 정리하면은 여의도 30분, 삼성동 20분, 판교 환승 없이 15분 이렇게 커버하는 데는 있다?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KTX도 같이 다니는 노선입니다. 인덕원하고 판교는 KTX가 정차합니다. 현재 판교에서 부발로 가는 KTX 노선은 얼마 전에 개통했습니다. 일부 구간이 아직 공사 중인데 이어지게 되면은 강릉까지 1시간 30분 또는 1시간 20분이면 강릉 도착합니다. 아주 좋죠. 한마디로 점심에 강릉 가가지고 소주 회 한 접시 하시고 저녁까지 재밌게 노신 다음에 집에 와도 9시 열심히 올 수 있다. 운행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GTX의 버금갑니다. 사실상 준 GTX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지하철역이 여기 생기죠. 어디를 봐야 되는지 제가 딱 찍어 드릴게요. 일단 900m로 봤습니다. 보통은 700m에서 800m가 도보 10분이라서 이 거리를 가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무슨 무자르듯이 딱 거기까지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여유 있게 900m까지 봤습니다. 당연히 시세가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다면 그 옆에 가시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끝났죠. 소액으로 투자하시기에는 이 정도 괜찮습니다. 다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있고 재개발이 중간에 파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주시거나 멤버십 회원분들은 카톡으로 주세요. 제가 가끔 좀 무료로 도와드리려고 링크 남기는데 그쪽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최소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수억 원씩 날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여기 아직 분양을 안 했는데 곧 분양합니다. 자이더 퍼스니티 고급스럽게 스카이 라운지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제가 장담하는데
안양, 의왕, 군포 한동안 대장입니다. 얘를 넘은 입지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평촌이 재건축되면은 당연히 대장이 넘어갈 텐데 그 전까지는 혼자 다 해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엘프라우드 24년 6월에 입주합니다. 좀 있으면 입주하는 거죠. 2739세대 대단지입니다. 여기가 1단지, 2단지로 나눠져 있어요.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여기가 1단지고 아래가 2단지입니다. 아무래도 2단지가 좀 더 좋겠죠? 그러나 학교 가까운 이런 데는 1단지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축에 살고 싶다면 엘프라우드 입주권, 분양권 아직 가격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로망이죠.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가 여기 엘프라우드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엄청 춥죠. 춥고 더울 때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게 버리러 안 가도 됩니다. 요즘에 강남에는 이 시설이 없으면 아파트 취급도 못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나는 여기랑 여기는 너무 좋은데 신축이 좀 비싸니까 좀 더 합리적인 거 없어? 합리적인 거 있죠. 여기도 신축이죠. 돈이 여유 있으면 이거 가시면 되고, 아니다 난 가성비 신축을 가고 싶다, 이쪽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도 좀 비싼 것 같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에 단지들이 3개가 있죠. 여기도 재건축 예정입니다. 여기는 빼고 요 3개 중에 가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여기 롯데캐슬은 가수 김종국 본가로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 두 군데 추천드립니다.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전용 84가 2베이입니다. 옛날 구조죠. 얘네들은 3베이로 다 뽑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좀 크고 초등학교도 촉품하죠. 롯데캐슬에서 샘머로 초등학교로 배정 못 받습니다. 오직 레미안과 이편한 세상 두 군데만 배정받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수준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파트를 추천드리고요. 호계동입니다. 동탄 인도건설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죠. 역은 이쪽에 들어섭니다. 호계사거리역. 이름은 다 가칭입니다. 다른 거 가는 거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산 반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죠. 이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3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의 핵심입니다. 역시나 900m로 잡았고요. 북쪽에 보시면 신축들이 있죠. 이 중에서 가시면은 제일 좋죠. 여기 트루엘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평촌 더샵 아이파크랑 같은 아파트처럼 보이긴 하는데 다른 아파트죠. 나름 가성비 아파트고,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찌는 더샵 아이파크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센텀퍼스트랑 아이파크는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얘가 조금 더 신축이고 대단지라서 커뮤니티 시설이 더 좋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얘가 다시 역전하겠죠. 입지적으로 얘가 더 유리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다시 드릴게요. 역시나 신축이 너무 비싸 그랬을 때 대체지가 있죠. 여기 들어서죠. 두 아파트 있죠. 현대 홈타운, 호계 이편한 세상. 이 두 단지 가시면 됩니다. 이 두 단지 중에서 노열동, 노열층 비교해서 합리적인 걸 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두 지역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분명히 물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에 찍었습니다. 두 개 중에 어디가 더 좋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 월판선 라인이 훨씬 좋습니다. 동탄 인도건설 이쪽을 좋다고 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제대로 지역 분석이 된 사람이면 여기 추천하면 안 돼요. 그건 전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려쳐야 돼. 그러니까 남의 재산 말아먹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호계동을 더 추천하는 사람들 이유가 학원가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학군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학군이 더 좋아야 되겠죠. 자, 1에서 5위까지는 그냥 늘 자기들끼리 해먹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귀인중학교를 넘버1으로 보죠. 이유는 학업 성취도는 별 차이가 없는데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2배가 넘게 차이 나죠. 최근에 발표 났죠. 특목고랑 자사고 그대로 존치합니다. 내신도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죠. 특목고 자사고가 훨씬 더 유리한 입시 제도입니다. 보시듯이 여기는 2군입니다. 아까 보신 게 1군이고, 여기 부림중학교 비산동에서 배정받고요. 부흥중학교 비산동에서 배정받고, 비산중학교 당연히 비산동에서 배정받고, 인곡중학교 비산동에서 배정받습니다. 평촌더샵 아이파크랑 센텀퍼스트는 어디 배정받냐? 덕현초등학교 배정받습니다. 여기도 1지망은 신기중학교입니다. 다른 중학교 배정이 안 돼요. 여기가 넘치면은 2지망, 3지망으로 빠지는데 그 전까지는 신기중학교가 1지망입니다. 신기중학교 있죠? 여기 한번 보시면 학업 성취도 자체는 우수하죠. 근데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이쪽 애들 보면 2배씩 차이 나죠. 부림중학교랑 2배씩 차이 나고, 부흥중학교는 2배가 보니까 3배가 넘게 차이 나고, 비산중, 인곡중보다도 낮습니다. 이걸로 종합했을 때 월판선 라인이 학군이 더 우수하거나 최소한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신기중학교가 더 우수하다고 볼 근거는 사실 약합니다. 그리고 평촌 어바인퍼스트 호원초등학교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계중학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지망이고요. 여기 보시면 호계중학교 여기 있죠. 학업 성취도는 신기중학교보다 낮긴 하지만 특목고 자사고는 더 많이 갑니다. 최소한 비슷하게는 간다는 거죠. 여기서 특이한 거는 부안중학교가 특이합니다. 부안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도는 좀 낮은 편인데 특목고 자사고를 엄청나게 많이 가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여기가 부안중학교죠. 평촌 더잡 센트럴시티,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까지는 평촌의 대장인데 여기서 배정받습니다. 한때 15억을 넘던 아파트예요. 이 15억이 왜 상징성이 크냐면 15억 이상이면은 예전에는 대출이 안 됐죠. 현금으로 다 산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경제력 수준이 높았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자,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똑같이 진학을 하는데 경제적 여유 있는 애들이 오다 보니까 합쳐지죠. 그래서 학업 성취도는 내려가지만, 그럼 이쪽 아이들은 당연히 특목고 자사가 더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니까. 평균 점수는 내려가지만 상위권 애들은 진학을 잘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이건 이 지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 다 동일합니다. 신축 아파트 생기면 학군이 올라가는데 이런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자, 과천이 여기 있죠. 학원관 여기 있고. 더 멀죠. 그럼 과천에 공부를 못 해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인데,
현실적으로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경제력, 관심, 학원과까지 거리, 기존의 학군, 지역 분위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학원과까지 가깝다고 공부 잘하는 건 의문이 많이 들죠. 실제로 과천 같은 경우는 보시면 분당보다 특목고 자사고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하늘로 날아가죠. 지금 자녀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 내용을 자녀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앞으로 손자를 양육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학군이 중요하니까요. 실제로 도보로 걸어가는 길을 제가 찍은 거예요. 학원과까지 거리만 따져서 제가 한번 볼게요. 더샵 아이파크랑 트루웰 이 두 단지는 걸어갈 수 있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900m죠. 성인 걸음이면 12분이면 거합니다. 아이들은 15분이면 그래도 걸어갈 만하죠. 여기가 한계입니다. 센텀버스트 중앙에서 보시면은 1.2km입니다. 성인이 걸어가면 대략 15분 걸립니다. 근데 아이들은 몇 분 걸립니까? 당연히 걸음이 느리니까 거의 20분이죠. 지금같이 추운 날, 한겨울에, 여름에 비 쭉쭉 내리는데 비 맞고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학원가를 간다? 학원 가서 잡니다.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학원을 보내놨는데 덥고 추워가지고 애가 힘들어서 잔다고? 그럼 왜 학원 보내요? 그냥 집에 차라리 쉬게 하는 게 낫지. 솔직히 이거 도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바인퍼트는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성인이 걸어가도 20분입니다. 아이들은 더 걸리겠죠. 아이들은 25분 걸려야 돼요. 이게 너무 멀어서 안 돼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입지의 바로미터가 있죠. 기존 아파트들의 시세를 분석하면 됩니다. 비산동 쪽은 이편한 레미안 이쪽을 추천드렸고 호계동 쪽은 현대 홈타운, 호계 이편한 이 정도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세를 보면은 먼저 레미안이에요. 노열동 이런 데는 뭐 7억 9천도 있고 뭐 7억 7천도 있고 요건 아마도 이제 특수관계인 거래겠죠. 이런 거 빼시면 되고 이건 딱 봐도 비노열동 이런 거래도 좀 빼세요. 비노열동의 3층인데 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이게 옹벽뷰라고 앞에가 막혀있어서 싼 겁니다. 노열동 노열층 기준으로 7억 5천에서 대략 8억 가까이 한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저층밖에 거래가 없어요. 매물로 봤을 때 중층 이상이 8억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가 작기 때문에 노열동 노열층 구분이 좀 적습니다. 워낙 단지가 크죠. 3806세대고 여긴 486세대니까 2000세대 넘어가는 단지들은 동별로 가격 차이가 한 1억씩은 그냥 납니다. 참고로 상승장에는 더 많이 차이 나던 애들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좀 붙어 있어요. 단지가 커서 주요 인프라 시설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앞으로 가격이 점점 더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두 단지는 잘 비교해서 선택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 매물까지 합쳐서 분석해보면 5억 5천에서 6억 정도가 시세입니다. 이것도 빼세요. 이런 거는 뭐 직거래고 하니까 지금 매물로 봐도 한 6억대죠. 역시 이런 경우에도 노열동 노열층 비교해서 더 합리적인 데 가셔야 됩니다. 보시면 입지 분석에서 끝났죠. 여기 전용 84죠. 여기도 84. 근데 얘는 59죠. 59 시세와 84 시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월판선 라인이 확실한 상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상급지 하급지를 나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죠. 신생아 대출이죠. 9억 이하에 5억까지 대출해준다. 이자는 8,500 이하면 최대 2.7%, 1억 3천 이하면 최대 3.3% 대출해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시세가 한 군데는 5.5억에서 6억, 여기는 7.5억에서 8억 정도 가 있는데 충분히 9억까지 쭉 빨려갈 가능성이 크죠. 얘도 역시 7에서 8억까지 빨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추가적으로 센터버스트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여기는 안양 교도소죠. 리버뷰, 파크뷰, 여기는 교도소뷰라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동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이쪽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뒤편에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뒤에 모락사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가 다 교도소예요.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전 합니다. 이전은 합의가 됐고 일부 구치소 기능은 남기겠고 미결수 고층 구치소 이 내용은 문정동이죠. 여기 문정역이고 여기 동부구치소죠. 이걸 본딴 겁니다. 여기 법조타운이 있죠. 굉장히 성공한 사례죠. 보시면 이렇게 건물 크게 지어서 고층을 올리겠다. 그랬을 때 여기다 구치소 이렇게 짓고 나머지 땅은 개발하겠죠. 지하철역 여기 들어서니까. 물론 그 전까지는 초역세권 교도소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쪽은 학교가 없는 건 단점이긴 한데 신축이라는 장점. 그리고 금정역 GTX 정차하죠. 이 정도면은 15분이면 걸어갑니다. 굉장히 장점이 크죠. 물론 학교가 없다는 거는 나중에 매도할 때 분명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두 지역을 비교해 드렸고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상황을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지역 분석은 멤버십 영상으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문의 주시거나 멤버십 회원님분들은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